최근에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많이 좀 활용들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근데 이때 법인을 설립할 때 나랑 나의 배우자와 우리 애기들, 자녀들을 같이 주주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럼 이 설립한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텐데요.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 취득이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면 물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이제 있을 건데 자본금을 엄청 높게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부모님이 이 법인에다가 자금을 일정 금액을 투입을 합니다. 이제 가수금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가수금을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을 합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녀와 같은 주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 한 푼도 투입을 하지 않고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매각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세 차익 같은 게 그 지분율만큼은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가족법인들을 많이 고려하고 활용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법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게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가족법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세 당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법인이 정식 명칭인가요?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정식 명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요건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 50% 이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 가족과 같은 이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절반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거나 하고 있는 법인이라거나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내인 경우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지 그 다음에 우리 주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이자 배당 소득이 절반 이상을 발생하고 또 최대 주주가 지분이 50%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가족법인이니까 그래서 편의상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법인을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을 많이 좀 더 개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이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금전을 대여해 주시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까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 대표님이나 이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투입을 해주잖아요. 이걸 가수금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이 가수금을 빌려줄 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상으로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증여세를 물리는 규정은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세법에서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내가 그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만큼 이 법인 전체에서 이익을 본 거에 그 지분 비율만큼은 사실상 증여받은 걸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수금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한 푼 지급 없이 무상으로 이제 빌려온 자금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4.6% 똑같이 곱해서 계산한 그 이익에 대한 지분율만큼에 대해서 이제 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아까 전에는 저희가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는 이익으로 보는 그 기준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에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게 역산하면 2억 1,700 정도가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론상으로는 21억 7천 까지 개인이 법인에다가 그냥 대표님이나 이런 특수관계인께서 법인에 무상으로 그냥 가수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21억 7천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론상인 거고 실제로 만약에 21억 7천을 이제 가수금으로 넣어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과세 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21억 7천까지 법인을 설립해서 빌려줄 수가 있고 그 자금을 활용을 하면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금 한 푼 투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리스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 가족법인을 많이 활용하면서 세금 회피가 이루어진다라고 과세 당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법 개정이 하나가 또 이루어졌었는데 원래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2억까지는 최저세율이 9.9%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리고 200억까지는 20.9% 그리고 200억 초과부터는 이제 뭐 23.2%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9.9%나 20.9%에서 걸려요.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 발생하는 이익부터는 바로 최저세율이 19%에 지방소득세 10% 합쳐져서 20.9%가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져서 우리가 단순히 세율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고자 한다라면 그 실익이 줄어든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법인을 그냥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어떻게 보면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법인이 운영되지 않고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라고 할 경우에 과세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뭐 부인을 해서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으로 귀속으로 시켜서 소득세를 더 추가로 부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쩌면 법인 자체를 부인하면서 아예 사실상 너 이거 징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이라는 형식만 세워서 도관으로 활용했다라고 보고 그냥 징여로 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있다. 그동안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걸로 법인을 활용하라고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인 법인 아니면 가족만 있는 법인 사실상 그런 법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그 특정법인 증여세 얘기하면서 가소금 넣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본래의 취지는 내가 처음 사업을 해요.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에는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표님들이 여기에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법인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시드머니처럼 그 가수금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1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다른 주주가 있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당초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생기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